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가전제품들, 냉장고나 선풍기, 에어컨 같은 것들 말입니다.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지만 정작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성능이 떨어지거나 심한 경우 화재 위험까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전기료도 만만치 않고 가전제품 교체 비용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더욱 소중합니다. 냉장고 관리부터 여름가전 보관법까지 실제로 겪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이 들어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한 수리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냉장고, 혹시 전기요금이 갑자기 늘어난 적 있으신가요? 냉장고 성능이 떨어지면 전기를 더 많이 쓸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화재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냉장고는 안쪽 공기를 차갑게 식히는 대신 뒤쪽에서는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열을 발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런데 냉장고를 벽에 딱 붙여 두거나 뒤쪽에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공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과열과 위험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박영자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2세이신 그분은 평소 검소하게 사시면서 가전제품도 아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평소처럼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상한 탄내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가스레인지나 밥솥에서 나는 냄새인 줄 알았는데 냄새가 점점 심해지면서 뭔가 탄다는 느낌이 확실해졌죠. 깜짝 놀라서 부엌을 둘러보니 냉장고 쪽에서 냄새가 나더랍니다. 급하게 냉장고 뒤를 확인해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냉장고가 벽에 완전히 붙어 있었고 뒤쪽 기계 부분에는 먼지가 덕지덕지 쌓여 있었거든요. 손을 대보니 뜨거울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즉시 냉장고 전원을 끄고 이웃집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냉장고를 조심스럽게 앞으로 당겨보니 뒤쪽 벽면이 누렇게 그을린 자국까지 있더군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 냉장고 자체에는 큰 손상이 없었습니다. 쌓인 먼지를 깨끗이 청소하고 벽에서 충분히 떨어뜨려 놓은 뒤 하루 정도 식혀서 다시 전원을 켰더니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냉장고 뒤쪽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셨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위험을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냉장고 뒤쪽을 확인해 보세요. 벽에서 5cm 이상은 떨어뜨려 두어야 합니다. 손바닥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뜨거운 공기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고 통풍이 잘 돼서 냉장고 성능도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뒤쪽에 쌓인 먼지를 청소해 주세요. 진공청소기나 긴 소를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냉장고일수록 이런 작은 관리가 전기료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냉장고 뒤를 살펴보세요. 벽에 너무 붙어 있다면 조금만 간격을 두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족의 안전과 전기료 전략, 2마리 토끼를 잡는 첫걸음입니다. 냉동실에 넣어둔 고기가 잘 안 얼거나 냉장실 물이 시원하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 대부분 냉장고가 낡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은 간단한 점검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고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냉동실은 영하 18도에서 19도, 냉장실은 1도에서 3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온도가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가장 흔한 원인은 성에가 끼는 것입니다.
냉동실 벽면에 하얀 얼음 덩어리가 두껍게 쌓이면 냉기가 제대로 돌지 못합니다. 또 음식을 너무 꽉꽉 채워 넣으면 찬 공기가 순환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냉장고 문의 고무 패킹이 헐거워져서 찬 공기가 새어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김정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 그분은 평소 음식을 많이 해서 나누어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냉장실이 늘 미지근하다고 하시더군요. 물을 넣어둬도 시원하지 않고 야채들도 금방 시들어 버린다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냉장고가 오래됐으니 바꿔야 하나 고민하셨대요. 15년 넘게 쓴 냉장고였거든요. 하지만 새 냉장고 값이 만만치 않아서 망설이고 계실 때 아들이 한번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정말 놀라웠다고 합니다. 우선 냉동실 벽면에 성에가 손가락 2마디 두께만큼 두껍게 껴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냉장실과 냉동실 모두 음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공기가 돌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냉장실 선반마다 그릇과 통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서 냉기가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분의 아들이 우선 냉동실 음식을 다른 곳에 옮기고 냉장고 전원을 꺼서 성에를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선풍기까지 틀어서 빨리 녹도록 했더니 8시간 정도 지나서 성에가 다 녹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물의 양이 세숫대야 1개 분량이나 됐다고 하니 얼마나 많이 껴 있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성에를 완전히 제거한 뒤에는 냉장실 정리를 했습니다. 음식들을 적당히 배치해서 공기가 잘 통하도록 여유 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냉장실 용량의 70% 정도만 채우고 나머지는 비워 두었습니다. 전원을 다시 켜고 하루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냉동실은 얼음이 딱딱하게 얼고 냉장실은 시원한 냉기가 아래까지 골고루 돌더라고 해요. 물도 차갑게 시원해졌고 야채들도 싱싱함을 오래 유지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전기료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점검과 정리만으로도 새 냉장고를 산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에를 녹일 때는 반드시 전원 코드를 뽑고 문을 활짝 열어서 자연스럽게 녹도록 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을 붓거나 드라이어를 사용하면 냉장고가 고장날 수 있으니 절대 피하세요. 냉장실에 물건을 넣을 때는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 고무 패킹도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손으로 살살 당겨봐서 탄력이 없거나 틈이 벌어진다면 교체 시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집 냉장고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냉장실에 물건이 너무 빼곡하다면 조금만 비워두는 것만으로도 훨씬 시원해질 겁니다. 작은 관심이 냉장고 수명을 늘리고 전기료도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냉장고 성능이 예전 같지 않은데 수리기사를 불러야 할지 고민되시죠? 수리비도 부담스럽고 혹시 바가지 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간단한 청소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걸 아시나요? 냉장고 뒤쪽을 보시면 플라스틱 커버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컴프레서와 냉각판, 그리고 작은 팬이 들어 있어요. 이 부품들이 냉장고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먼지가 끼면 열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성능이 뚝 떨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히면 숨쉬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춘자님의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5세이신 그분은 평소 집안 청소를 꼼꼼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냉장고 뒤쪽까지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냉장고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더니 냉동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오래된 냉장고라서 그러려니 했는데 소음이 점점 심해져서 밤에 잠을 설칠 정도가 됐습니다. 이웃에 민폐가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수리기사를 부를까 고민하던 중 손자가 방문했을 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손자가 냉장고 뒤쪽을 살펴보더니 청소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청소를 하면 경고음이 계속 울리거든요.
그분은 이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손자가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냉장고 문 쪽을 자세히 보면 작은 버튼 같은 것이 있어요. 문이 닫히면 눌리고 열리면 튀어나오는 센서입니다. 여기에 작은 자석 하나만 붙여주면 냉장고가 문이 닫혀 있다고 인식해서 경고음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었죠. 경고음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냉장고 전원을 끄고 뒤쪽 커버의 나사 몇 개를 풀어서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다고 해요. 컴프레서 주변과 냉각판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작은 팬도 먼지 때문에 제대로 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손자가 진공청소기로 먼저 큰 먼지들을 빨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솔과 중성세제를 묻힌 헝겊으로 꼼꼼히 닦아줬어요. 특히 팬 부분은 조심스럽게 돌려가면서 날개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다만 전기가 들어가는 커넥터 부분이나 모터에는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죠. 청소가 끝나고 모든 걸 원래대로 조립한 뒤 전원을 켜니까 정말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끄럽던 소음이 거의 사라졌고 며칠 지나니까 냉동 기능도 훨씬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그분이 가장 기뻐하신 건 이웃에게 미안해할 일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춘자님은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청소를 하고 계세요. 손자가 오지 못할 때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지셨답니다. 덕분에 10년 넘은 냉장고가 새 것처럼 조용하고 시원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청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반드시 전원을 끄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전원을 켜면 안 됩니다. 청소 후에는 충분히 말린 다음에 조립하고 전원을 연결해야 해요. 조립할 때 헷갈리지 않으려면 분해 전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세요. 어느 나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선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미리 기록해두면 시간도 절약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이상하다고 해서 무작정 새 것으로 바꾸거나 비싼 수리비를 지불하기 전에 한 번쯤은 이런 기본적인 청소를 시도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고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클 겁니다. 냉장고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도 냄새가 계속 나거나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 큰 청소보다도 작은 습관과 배치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냉장고를 벽에 딱 붙여놓거나 옆에 쇼핑백이나 박스를 쌓아두는 경우입니다. 또 청소할 때 선반을 분해했다가 제대로 조립하지 못해서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일도 생기죠. 이런 작은 실수들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병도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이신 그분은 혼자 사시면서도 집안 관리를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냉장고 청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선반들을 모두 빼내서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중성세제로 꼼꼼히 닦고 말린 다음 다시 넣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냉장고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더라고 해요. 살짝 벌어져 있어서 냉기가 계속 샜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라서 혼자 끙끙대셨대요. 문 고무 패킹이 문제인가 싶어서 이리저리 눌러보기도 하고 문짝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도 하셨고요. 결국 하루 종일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채로 있었는데 그날 밤에 전기료 걱정이 되어서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냉기가 계속 새면 전기도 많이 나오고 음식도 상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날 이웃집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살펴보니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리 선반을 잘못 끼워 넣은 게 문제였어요. 선반에는 앞쪽과 뒤쪽이 따로 있는데 반대로 끼워 넣어서 문이 닫힐 때 선반 모서리가 걸린 것이었습니다. 선반을 제대로 끼우고 나니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분은 그 뒤로 한 가지 습관을 들이셨어요. 바로 청소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두는 것입니다. 선반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어느 쪽이 앞인지 뒤인지 미리 사진으로 기록해두면 조립할 때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냉장고 주변 환경도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요. 그분은 냉장고 옆에 장보고 온 쇼핑백들을 자주 놓아두셨는데
이게 통풍을 막고 있었어요. 또 냉장고와 벽 사이 간격도 너무 좁아서 뜨거운 공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고요. 이런 걸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그분의 냉장고 관리 실력은 점점 늘었습니다. 이제는 청소 시간도 절반으로 줄었고 실수로 인한 문제도 거의 생기지 않아요. 특히 선반 청소할 때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다든지 유리 선반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약하다는 것도 알게 되셨죠. 냉장고 배치에서 주의할 점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벽과 옆면에는 최소한 손바닥 하나 들어갈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세요. 위쪽도 마찬가지로 5cm 이상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냉장고 주변에는 다른 물건들을 쌓아두지 마시고요. 선반 청소할 때는 원래 있던 부품을 그대로 세척해서 쓰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새로운 선반을 사서 바꾸면 크기가 미묘하게 달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유리 선반은 뜨거운 물에 넣으면 깨질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만 세척하세요. 청소할 때는 냉동실과 냉장실을 동시에 하지 말고 한쪽씩 나누어서 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음식들도 한꺼번에 다 빼내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정리하면서 진행하세요. 이런 작은 요령들만 알아도 냉장고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큰 청소보다는 평소에 작은 관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서 선풍기나 에어컨, 서큘레이터 같은 여름 가전들을 정리할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치워두기만 하면 내년에 꺼낼 때 곰팡이 냄새가 확 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여름 가전들은 사용하는 동안 많은 먼지와 습기에 노출됩니다.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는 날개 부분에 먼지가 잘 달라붙고 에어컨은 내부에 습기가 남아있게 되죠. 제습기 같은 경우는 물통과 필터 부분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요. 전자레인지나 밥솥 같은 주방 가전도 마찬가지로 내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냄새와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윤미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66세이신 그분은 작년 가을에 여름 가전들을 정리하면서 큰 실수를 하셨어요. 선풍기와 서큘레이터를 그냥 비닐 씌워서 창고에 넣어 두셨거든요. 청소는 대충 것만 닦고 분해는 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올해 여름이 되어서 다시 꺼내려고 하는데 냄새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뭔가 쿰쿰한 냄새까지 나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어요. 선풍기 날개를 보니 먼지가 굳어서 거의 시멘트처럼 단단해져 있었고 서큘레이터는 내부까지 곰팡이가 생겨 있더라고 해요. 할 수 없이 새로 사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아들이 와서 함께 분해 청소를 시도해 봤습니다. 선풍기는 앞쪽 보호망을 푸는 나사 몇 개만 풀면 날개까지 쉽게 분리할 수 있었어요. 날개를 빼내서 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까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일부는 끈적끈적하게 굳어 있기도 했고요. 중성세제와 칫솔을 이용해서 하나씩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모터 부분은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마른 천으로만 닦고 날개와 보호망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줬어요. 서큘레이터도 마찬가지로 분해해서 청소했는데 내부 곰팡이까지 말끔히 제거하는 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합니다. 청소가 끝나고 완전히 말린 뒤에 조립해서 돌려보니 새 것 같았어요. 소음도 줄어들었고 바람도 훨씬 시원하게 나오더라고 해요. 그제서야 그분은 평소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윤미자님은 매년 여름 가전 정리를 꼼꼼히 하고 계세요. 올해는 아예 여름이 끝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셨거든요. 선풍기는 사용이 끝나면 바로 분해해서 청소하고 에어컨은 마지막 사용 후에 송풍 모드로 2시간 이상 돌려서 내부 습기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제습기는 물통을 비우고 필터를 교체한 뒤 내부까지 깨끗하게 닦아줬어요. 전자레인지는 내부에 레몬 우린 물을 넣고 2분 정도 돌려서 냄새를 제거하고 밥솥은 내속과 뚜껑을 분리해서 꼼꼼히 세척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완전히 말리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물기가 남아 있으면 보관하는 동안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모든 부품을 깨끗하게 청소한 뒤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하루 이상 말렸습니다. 보관할 때는 비닐봉지 대신 부직포 커버를 사용했어요. 비닐은 통풍이 안 되어서 습기가 차기 쉽거든요. 부직포는 먼지는 막아주면서도 공기는 통하게 해줘서 훨씬 좋습니다. 올해 다시 꺼내서 사용할 때는 정말 만족스러웠다고 해요. 냄새도 없고 성능도 처음 샀을 때와 똑같더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새로 살 필요가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됐고요. 여름 가전 보관의 핵심은 세척 완전 건조 적절한 포장 2세 단계입니다. 특히 건조는 하루 이틀로 부족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세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마지막 사용 후에 냉방을 끄고 송풍 모드로 1시간 이상 돌려주면 내부 습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기도 잊지 말고 청소해 주세요. 여름 한철 동안 쌓인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해주면 내년에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수고로움이 가전제품 수명을 늘리고 매년 새로 사야 하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내년 여름 처음 틀었을 때부터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가전제품 관리법들 어떠셨나요?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매일 하는 집안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씻고 방을 정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전제품은 비싸고 오래 써야 하는 물건입니다. 한 번 사면 10년, 15년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성능은 더 좋아지고 전기료는 줄어들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냉장고를 벽에서 5cm만 떼어 놓는 것, 선풍기 한 대만 청소하는 것, 그 작은 시작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안전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박영자님의 사례처럼 작은 관심 부족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작은 관심만으로도 그런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혹시 나이 들어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도 모두 60대, 70대 어르신들이셨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워도 한두 번 해보시면 금세 익숙해지실 겁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냉장고 뒤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여러분 댁의 가전제품들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그리고 안전하게 여러분 곁을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